지금. 네, 원처럼 통계 파트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처럼 기초 문제, 그 개념에 대한 기본 문제, 그 다음 그 개념에 대한 발전 문제 순으로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 문제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대표값 문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값은 세 가지입니다. 평균과 중앙값, 세빈값인데요. 그 세 개의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걸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확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사위 던져서 나온 눈의 수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평균과 중앙값과 세빈값을 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평균만 구하라고 하면요, 그냥 놔두고 다 더하면 돼요. 서메이션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중앙값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좀 편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1, 1, 1. 세 개요. 1, 1, 1. 그 다음 2 하나 있죠. 3 하나 있습니다. 4 두 개요. 그럼 5 하나, 6 두 개. 자, 이렇게 10개를 나열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이 자료를 보고 평균부터 한번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평균은 all summation. 지금 계산하고 계시죠? 네, 얼마입니까? 33이 되겠고요. 전체 몇 개요? 10개 중에서. 네, 그래서 10으로 나눠주시면 평균은 3.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앙값 가도록 할게요. 자, 중앙값은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강조했었습니다. 홀수개인지 짝수개인지 그게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홀수개일 때는 딱 가운데 놓이는 수입니다. 짝수개일 때는 중간 영역을 세팅하셔서 그들의 평균이었죠. 자, 지금 10개입니다. 짝수개예요. 그럼 다섯 번째 i와 여섯 번째 i를 갖고 오셔야 되죠. 다섯 번째 a와 여섯 번째 a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3 더하기 4를 2로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중앙값 3.5가 되겠죠. 자, 최빈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최빈값은 말 그대로요, 가장 자주 나오는 값요. 누구죠? 예, 1이 3번이라서 가장 자주 나오는 값, 최빈값은 1이 되겠습니다. 네, 대표값 문제로 기본 문제로 가도록 하죠.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확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크기 순서대로 주어져 있답니다. 자, 상당히 땡큐합니다. 그리고 중앙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8이라고요. 이 자료가 6개인데 짝수개입니다. 그 친구의 중앙값은 세 번째 애와 네 번째 애의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중앙값 8이다 라는 이 값은 x와 9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그 평균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 방정식 풀어서 x값 구할 수 있겠죠. 자, x 플러스 9는 양변에 2를 곱해서 16이요. 따라서 x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7이 되겠습니다. 네, 대표값 문제 계속 가겠습니다.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자, 조금 확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 성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과학 성적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과학 성적의 평균과 또 최빈값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x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평균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평균 어떻게 구하죠? all summation요. all summation. 자, 암산할 시간 줍니다. all summation.
예. 336 더하기 x가 올 서메이션 되겠죠. 전체 개수 몇 개예요? 5개로 나누어 주시는 게 평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평균하고 최빈값이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빈값은 가장 자주 나오는 애, 가장 많이 나오는 애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 전부 다 한 개씩이에요. 그러면 이 x에 따라서 최빈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x가 여기 있는 숫자하고 다 다른 거라면 최빈값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그게 최빈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최빈값은 사실 이 중에서 어떤 건데 x가 되겠죠. x도 그 값이어야 최빈값이 얼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 세팅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차 방정식 푸는 게 되겠습니다. 양변에 곱하기 5를 할게요. 336 플러스 x는 5x가 되겠고요. 자, 4x는 33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는 x는 80 얼마요? 4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값 문제. 자, 발전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번에는 2개를 줬습니다. 2개의 자료를 주고 그들의 중앙값과 최빈값을 각각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도표, 두 자료에 주어진 도표 좀 확대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대했고요. 캡처 후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반의 같은 색으로 승님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0mm 애가 1명입니다. 235인 애가 지금 6명이요. 그 다음 240인 애가 1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인 애가 7명이요. 그 다음 250인 애가 자 4명이요. 그 다음 255인 애가 4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일반요. 연두색으로 나타내는 이 일반에 지금 뭐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느냐면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앙값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값은 자료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화학부터 먼저 해야 되죠. 지금 자료가 보니까 1, 6, 10, 7, 4,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올 서메이션 했을 때 자료 개수가 몇 개가 되죠? 네, 32명입니다. 32명의 중앙값요. 짝수니까 32를 일어나는 16번째 애와 17번째 애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16번째 애 어디에 있습니까? 예, 16번째에 240mm입니다. 17번째 애도 여기 있죠. 그래서 17번째 애도 2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값은 16번째 240, 17번째 240 이 두 개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평균 계산하시면 240이 중앙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최빈값은 무엇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오는 값요. 최빈값은 어떻게 되죠? 예, 10명이 있는 이 신발의 치수가 최빈값이 되겠죠. 최빈값은 240mm가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에 대한 중앙값과 최빈값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중앙값 최빈값을 다 구했으니까 요거 살짝 지우고요. 이제 2반으로 가도록 해보죠. 살짝 지울게요. 자, 2반은 붉은색이니까요. 선생님 붉은색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반입니다. 230인 애가 2명. 그 다음 235인 애가 5명, 240인 애가 8명요, 245인 애가 8명요, 그 다음에 250인 애가 5명요, 그 다음에 255인 애가 2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2번에 중앙값과 최빈값 좀 구해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중앙값을 얘기하려고 하면요, 이 자료가 짝수개야 홀수개야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 보니까 짝수개죠. 30개입니다. 30개의 중앙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애는 15번째 애와 16번째 애를 가져와야 되죠. 15번째 애는 여기 있죠. 240이 되겠습니다. 16번째 애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245요. 그래서 15번째, 16번째 애의 평균입니다. 240과 245의 평균요. 계산하시면 242.5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2반의 중앙값 계산했습니다. 이제는 2반의 최빈값을 계산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오는 애. 누가 되죠? 가장 높이 올라가는 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최빈값은 말씀드렸지만 2개 이상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똑같이 가장 많으니까 이 둘 다 읽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최빈값은 240도 있고 245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통계 첫 번째 파트였던 대표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이제 삼포도에 대한 얘기들, 그에 대한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문제 2번이 되겠습니다. 기초문제 2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표를 줬습니다. 어떤 표냐? 편차표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x의 값을 구해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표 좀 확대하도록 할게요. 자, 편차표인데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편차는요, 한번 복습하죠. 편차는 별량, 야에서 평균을 뺀 값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별량이 평균보다 크면요, 양수고, 별량이 평균보다 작으면 음수고, 같으면 0인 숫자들로 나오고요. 특별히 우리는 편차들을 다 모았을 때 그것의 서메이션, 합은 0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x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가겠습니다. 음수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7요. 양수끼리 계산하면 8요. 거기에다 x까지 더해서 all summation 제로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따라서 x값은 얼마가 돼야 되죠? 요거 1에다가 x 더해서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금방 해결했는 기초문제 2번 편차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했는 문제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요. 자, 표를 줬습니다. 편차를 조사한 표를 주고요. 그런 다음에 평균을 준 후에 원래 점수 좀 구해볼래? 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요. 조금 확장해서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할게요. 자, 캡처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들의 평균이 얼마라고 얘기했느냐면 평균은 72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 영어의 원래 성적이 얼만데?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편차라고 얘기하는 이 친구는 별량에서 무엇을 뺀 거다 라고 얘기했죠? 네, 평균을 뺀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 편차들을 보면 원래 점수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느냐? 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별량에서 평균을 뺐는데 1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국어 성적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죠? 73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수학이 2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학 점수에서 평균을 뺐더니 2가 났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74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과학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과학은 자, 그 수에서 과학 점수에서 평균을 뺐더니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과학 점수는 71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그 사회 점수에서 평균을 뺐더니 0이다 라는 말은 그 평균이 그 사회 점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72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난 지금 이 영어 성적의 편차만 좀 알면 원래 성적을 알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자, 편차들을 다 합하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것들 다 합하면 all summation 하시면 얼마라고요? 예, 총합이 0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x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x는 얼마예요? 자, 요거 양수 3이고요. 음수 마이너스 1이에요. 전체 0이 되려면 x값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2가 된다. 영어 점수에서 평균을 뺐을 때 마이너스 2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어 점수가 얼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까? 네, 70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편차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근데 편차에 대한 문제들은요, 편차들을 다 더하면 0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많았죠. 그 편차들이 다 더하면 0이라는 사실 때문에 대표값으로부터, 즉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기가 힘이 들어서 편차들을 제곱을 하게 되고 그 편차 제곱의 평균을 우리는 분산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우리는 이제 그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문항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요. 턱걸이 횟수들을 조사해서 나타낸 표가 되겠습니다. 표를 좀 확대하도록 할게요. 자, 이 턱걸이 횟수의 표준 편차 좀 구해볼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캡처 후에 한번 우리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턱걸이 횟수의 표준 편차를 구해봐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일단 뭐부터 구해야 됩니까? 평균 구하셔야 되죠. 자, 두 번째로 뭐 구해야 되죠? 네, 별량에서 평균을 뺀 편차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편차의 음수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편차를 제곱을 하게 돼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도수 총합으로, 도수의 총합, 전체 도수 개수로 나눠주셔서 무엇을? 분산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표준 편차라는 것은 분산에다가 뭐를 씌워라? 루트를 씌우면 이것이 표준 편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과정을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부터 구하도록 하죠. 평균 구하려고 하면은 all summation 하셔야 돼요. 6, 9, 5, 8, 7. all summation요. 얼마죠? 네, 35가 되겠고요. 전체 개수 5개요. 나눠주시면 평균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편차를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편차 계산하겠습니다. 별량에서 평균 7을 빼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요. 그 다음 9에서 7을 빼요. 2. 5에서 7을 빼요. 마이너스 2. 8에서 7을 빼요. 1. 7에서 7을 빼요. 0이죠. 자, 편차를 계산했고요. 편차 제곱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요. 계산하면 1, 4, 4, 1, 0입니다. 자,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편차 제곱들을 다 더하겠습니다. all summation 하시면 10이 되겠고 전체 5개로 나누어 주시면 이것이 분산이죠.
분산값 얼마요? 2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 분산에다가 무엇을요? 루트를 씌워주시면 이게 뭐가 되느냐?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근데 이야기를 하기를요. 자, 0.1회 단위까지 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즉, 루트 2라고 놔두지 말고 이걸 숫자로 나타내 보라는 거죠. 우리가 루트 2는 얼마쯤 된다라는 거 얘기를 조금 외워버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1.414쯤 됩니다. 근데 0.1 단위까지 나타내라 반올림에서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날아가죠. 따라서 몇 회가 되겠습니까? 1.4회가 되겠죠. 자, 기초문제 우리가 3번에서는요. 주어진 자료를 보고 네 표준편차 구해봐래 라고 얘기하는 문제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평균을 구했고요. 그걸 기준으로 편차 구했고요. 편차들을 가지고 분산 구하고요. 분산에다가 루트 씌워서 표준편차를 구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업그레이드 했는 문제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확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는요, 자료들이 다 주어졌지만 지금은요, 자료를 다 주지 않았죠. 하나를 비워놓고 조건을 줬습니다. 어떤 조건을 줬어요? 이 자료의 평균이 10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놓고 표준편차 구할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제 여기에 자료, 없는 자료를 일단 채워 넣어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을 거니까요. 자, 5월에 비가 온 날수를 찾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르니까 X라고 한번 볼게요. 자, 평균이 10이랍니다. 평균은 all summation 하셔야 되죠. all summation 하셔서 전체 개수 6으로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10이다 라는 걸 식으로 적어 보도록 하죠. all summation 얼마죠? 47 플러스 x요. 그걸 전체 도수 6으로 나눌게요. 그것이 평균 10이 됐습니다. 자, 옆면에 6을 곱하면요. 47 플러스 x가 60이 되겠고요. x값은 얼마가 되죠? 네, 1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대신에 여기 13이라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자료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표준편차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뭐부터 구해야 된다? 평균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편차 단계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 밑에다가 편차를 써보도록 할게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 평균 10입니다. 자, 평균을 뺀 값, 편차 갑니다. 1,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2, 3, 1이 되겠죠. 그 다음 편차 계산할 거예요. 편차 제곱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이죠. 편차 제곱 계산하겠습니다. 9요. 편차 제곱 계산합니다. 0. 편차 제곱 계산할게요. 4. 편차 제곱 계산할게요. 9. 편차 제곱 계산합니다. 1이죠. 이거 all summation 하셔야 됩니다. all summation 하셔야 분산을 계산하실 수 있는데 all summation 하시면 얼마요? 네, 24가 되겠고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로 나눠주시면 분산 4가 되겠습니다. 표준편차 구하라면서요. 표준편차는 분산에다가 뭘 하시면 되죠? 루트 씌우면 되겠습니다. 루트 살아서 표준편차 얼마? 2가 되겠죠. 네, 이번에 통계 파트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발전 문제 9번이요. 자, 발전 문제 9번도 자료들을 다 주지 않고 자료들을 네가 찾아서 분산이나 표준편차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좀 확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가지고 이게 분산을 구해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건을 줬죠. 뭐라고요? 야들의 이 주어진 자료의 평균도, 그 다음 중앙값도 얼마다? 네, 5다 라고 얘기하는 조건을 줬습니다. 자, 그럼 평균이 5라는 거를 좀 쓸게요. 평균은 all summation 하셔야 돼요. summation 하시면 요거 숫자 되어 있는 것도 다 계산하시면 11이고요. A에다가 B까지 더해서 전체 개수 5로 나눈 게 평균인데 그것이 5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5를 곱해 주시면 11 플러스 A 플러스 B가 얼마다? 25. 그래서 A 플러스 B가 얼마다? 14라는 결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균이 5라는 사실 가지고 이 식을 적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중앙값이 지금 언급되어 있는데요. 자료가 지금 5개예요. 뭐 홀수개입니다. 그럼 중앙값은 딱 한가운데 놓이는 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5가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5가 없어요. 그러면 A, B 중에 하나가 분명히 5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B가 14니까 둘 중에 하나가 5면 하나는 얼마가 되죠? 9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A와 B를 비교했을 때 A가 B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 할 수 있죠? A가 5고 B가 9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5, 9라고 이렇게 복구를 시켜놓고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들의 분산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분산 가기 위해서 편차 가겠습니다. 왜? 평균은 벌써 나와 있어요. 5라고. 그래서 편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살짝 바꾸도록 할게요. 편차 갑니다. 편차는 2에서 평균 5를 뺄게요. 얼마요? 마이너스 3이요. 편차. 5에서 5 뺄게요. 0. 9에서 5 뺄게요. 4. 그 다음 1에서 5 마이너스 4. 8에서 5 3이 되겠습니다. 편차 계산했고요. 편차를 뭐 하셔야죠? 제곱을 하셔야 우리는 분산을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편차 제곱 9, 0, 16, 16, 9가 되겠습니다. 이 편차 제곱들을 all summation 합니다. all summation요. 얼마요? 예, 잠시만요. 요거 all summation 하시면 네, 50이 되겠죠. 전체 도수 개수 5로 나눠주시면 이것이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 값은 10이 되겠죠. 그래서 분산 값은 얼마다? 10이다 라고 우리는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아, 분산과 표준편차 내용 중에 업그레이드 내용들이 전부 다 이런 식이죠. 뭐 어떤 조건을 주고 자료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완성시켜서 네가 분산과 표준편차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까지 시험 범위고요. 중단은 마무리 끝이 되겠습니다.